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까지 추진하는 수산양식 분야 공모사업에 전라남도는 13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9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부가 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과 4차 산업을 수산업에 접목하는 수산 UIT 융합 모데라 사업 등 두 분야로 사업비는 각각 290억 원과 8억 원입니다. 전남도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양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웅천에서 소호지구를 잇는 해상교량이 사업 추진 5년 만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숨통이 들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레저와 상업, 주거시설이 복합된 여수 웅천지구입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지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건설됩니다. 진입도로를 포함한 전체 다리 길이는 1154m, 도로폭은 20여 미터의 왕복 4차선 규모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웅천 소호 간 교량 건설이 추진된 건 지난 2013년.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한때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를 겪었고 교량 건설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처 협의와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결국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라남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쯤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약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22년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분산 효과와 교통 소통 개선에 크게 좀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67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여전히 부담이긴 하지만 다행히 올해 1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신도심에서 구도심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해상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소호동 해변공원과 연계한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사마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경관 보도교 설치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모두 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마섬과 마동진구를 연결하는 155.2m 길이의 보도교를 건립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기로대교에서 금호대교 해변 9.4km 구간에 달빛광장과 사마선 수변공원, 또 테마로드 등 친수형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올해 고흥산 햇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녹동농협이 최근 올해 햇마늘 200톤에 대한 첫 경매에 나선 가운데 4kg 기준 최고 경매가가 14,5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마늘 생산 농민들은 올해 마늘 재배 면적과 예산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20%가량 웃돌아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논란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조항대로라면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현재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2천여 세대. 이 중 전기산업이 인수한 아파트는 송보 5차와 7차, 태안 노블리안 등 모두 3곳입니다. 3곳 중에 가장 먼저 우선 전환 절차가 끝난 송보 5차에서만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200여 세대가 우선 분양 전환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전기산업이 나머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같은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적용할 경우 이들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의 절반가량이 분양 전환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지난 2015년 7월 제정된 임대주택법의 허술한 법조항. 해당 법은 올해 초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문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 입주민들을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기산업의 경우 세종과 속초, 거제 등에서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인수한 다음 바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매매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제3자 매각을 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는 것과 달리 분양가 상한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하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이 고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 애매한 부분들이 그런 사기업들 배불리기에 이용되지 않게 그렇게 저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피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전국이거든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임대주택법 보완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물동량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1분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량이 9만 3천 TEU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올해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38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잔혹하게 진압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여학생들과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들 지금껏 숨겨져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고 1학년이었던 동생은 1980년 5월 19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게 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똑똑하고 착하던 모습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며 정신질환을 앓기를 38년째. 승려가 되기까지 했던 동생은 지금도 5월께만 되면 깊이 앓습니다. 나를 막 죽이려 한다고 그 들으는 완전히 지금까지도 1년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4월 되면 아파요. 주기적으로. 다른 여고생 등 여성 2명도 계엄군 성폭행으로 정신병에 걸리거나 분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월 관계자들은 계엄군 성폭행을 어렵사리 증언했던 다른 여성들이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YWCA 6층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원청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계엄군한테. 1988년 광주특위 청문회 당시부터 이런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알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너무 끔찍해 광주의 참상 전체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당시 분위기에 묻혔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런 질문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누가 그걸 믿겠냐. 38년이 흐른 뒤 여전히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기도 버거워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지만 과연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조차 우려스러운 진상규명의 앞날. 5월이 가져다준 끔찍한 상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 황폐해져버린 피해 여성들의 삶과 죽음만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흥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국도 확장 공사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부실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장흥군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교에서 장흥대교까지 국도 23호선 800여 미터를 4차로로 넓히는 공사 현장입니다. 탐진강 쪽 천변에 교량을 세워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3년 전 착공됐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공사라 처음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설도로와 기존 도로가 이렇게 아무런 안내 없이 함께 쓰이다 보니 특히 초행길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지만 통제 인원은 물론 진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자주 발견됐습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사업이라 자치단체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으로는 어떠한 제재사항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의 영업 피해도 큽니다. 가기압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지정된 데다 곳곳이 파헤쳐진 채 방치되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만 진행돼 버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아예 장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원청과 하청업체 간 갈등으로 석 달가량 중단됐던 공사가 며칠 전 재개됐지만 장흥군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물축제가 걱정입니다. 공사 현장이 축제장 길목인데 공정이 늦어지고 다가올 장마철을 감안하면 7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확장된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높은 기형적인 형태여서 완공되더라도 사고 위험과 함께 도심 경관을 해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매호 자연과미래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정권에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벤처기업 현장에서 쌓아온 역량과 인맥을 바탕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전남 지역 2차 공천을 확정하고 후보 확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예비 후보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이 적발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돌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도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 약한 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5에서 30mm, 서울, 경기와 전남 곳곳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차츰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영동과 경상도 지방은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